그래서 만약에 그 사주명식을 풀어보는 데 있어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을 공부했던 사람 앞에 딱 나서가지고 사주명식 좀 풀어주세요 하고 딱 내밀었을 때 한마디도 못해.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봐요. 그걸 일일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이해 안 되는 건 부분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을 들어요. 저는 그 몇 번 듣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몇 달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달이면 한 번 몇 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영상도 많지만 한 달 정도 열심히 들으면 한 번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달 안에. 그럼 몇 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용 파악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몇 번 듣고서는 내용 파악이 끝났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내용 파악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비경겁제, 식신상간 뭐 이런 십성운이 있고, 그걸 이제 대충 파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사주를 풀어보는 거예요. 사주. 내 사주도 한번 풀어보고 내 친구 사주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못 풀겠죠. 왜냐하면 대충 내용만 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면 일단 내 사주를 딱 봤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충 그냥 본 거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씩, 기초과정서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상담을 하는데 지금 내 앞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 앞에 무슨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사주 혹은 내 사주를 한번 풀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는 게 있으면 책 같은 거 펼쳐놓고 막 연구하면서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 내 사주 좀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네이버 밴드에도 사람들이, 제 네이버 밴드가 4,300명이 넘거든요. 거기에 이제 게시판에 사주 명식을 올려놔요. 뭐 우리 아들 사주인데, 내 사주인데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책을 보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당신은 목기운이 3개고 화기운이 없으니까 목기운이 강하고 화기운은 약하다, 뭐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목기운이 비경겁제인데 비경겁제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화기운이 없는데 화기운은 식신상간운이다, 식신상간운이 없다. 그러면 비경겁제가 강하고 식신상간운이 약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동영상에 다 나왔거든요. 그런 걸 한번 또 다시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책을 보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책은 몇 번만 보고 내용 파악은 대충 하고, 그 다음에 사주 명식을 직접 풀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에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특히 기출문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그 사람이 시험에 적응력이 생기잖아요.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보고 책만 이렇게 읽어봐요. 별 볼 일 없죠.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뭐 연애자평을 10번을 읽고 그리고 사주 강의를 뭐 20번을 들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의 사주 명식을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주 명식을 풀어보는 데 있어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을 공부했던 사람 앞에 딱 나서가지고 사주 명식 좀 풀어주세요 하고 딱 내밀었을 때 한마디도 못해. 한마디도. 그러니까 이것도 요령이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되나, 이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딱 체계가 쓰죠. 계속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 공부한다고 한 지가 꽤 오래됐다, 그런데 별다른 소득이 없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너무 내용 파악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 그 사주 명식을 직접 풀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 내용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사주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사주팔자 상대방의 사주 명식을 이렇게 딱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게 딱 정리가 돼 가지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이 딱 나와야 돼요. 내가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사주 명식을 딱 보면 이게 딱 정리가 돼 가지고 한마디로 딱 나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책만 읽으려고 하지 마라. 책만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력 향상과 연결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적응력, 문제에 대한 적응력. 그러면 사주 명식을 계속 풀어봐야 돼.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옛날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내 친구, 내 친척, 뭐 생년월일 다 물어봐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내 사주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명식 다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그 상담 실력이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주 쪽이 진짜 알짜배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네이버 밴드 만들고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뭐 사주 상담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 올리고 뭐 이러면서 활동을 하면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을 테고 수요는 많으니까, 그러면 뭐 지금 무슨 자격증 따겠다고 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고 그런 시험 얼마나 어려워요. 뭐 사회복지사니 뭐니 막 이런 그 어려운 시험 막 준비해 가지고 따도 그렇게 뭐 안정된 수입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돈도 없고 내가 뭐 가게를 차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진짜 이런 알짜배기가 없죠. 특히 가정주부한테는 이것처럼 좋은 직업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곧 뭐 AI 인공지능 시대다 뭐 이러면서 뭐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뭐 이런 직업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주명리학 이쪽은요, 사주상담은 AI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해요. 사람한테. 그리고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재밌게 볼 수도 있는데, 정통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대학교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과가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그 기계가 만약에 의료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 바로 전날 어떤 의사가 올린 논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논문이 그대로 입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며칠 바로 전날 올려진 논문도 그 AI 기계에 딱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기계가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좀 잘 가리키는 사람, 유명한 사람 찾아가 갖고 그 사람의 학문을 그대로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만큼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이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주명리학은. 그래서 기계가 입력을 하더라도 그 기계에서 상담받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상담받으면 또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주명리학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막 의견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주 명식도 누구는 막 좋게 해석을 하고 누구는 막 나쁘게 해석하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계가 그걸 갖다가 다 입력을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무슨 뭐 사주명리학 하는 사람들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 이 기계가, AI가 사주상담가를 대체한다? 이것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지금 AI 기계,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그런 직업은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기계가 다 하는데. 그런데 이 사주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사주처럼 좋은 직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년에는 꼭 마무리 짓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내용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풀이 위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주를 직접 상담하는, 실력 없더라도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 사주 풀어주고 그러면 금방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손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그 사람 사주 명식 보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책 보고 막 찾아보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자 딱 올려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열흘 정도만 있으면 2020년이 됩니다. 물론 경자년은 양력으로 2월 4일부터예요. 입춘이 들어올 때부터 경자년이지만 어쨌든 2020년이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지금 공부하시는 거, 사주 공부하시는 거 꼭 성과를 거둬서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 사주 상담가로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기호의 사주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